안녕하세요. 문학줍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제인 오스틴의 엠마입니다. 제인 오스틴에 관한 내용은 오만과 편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1816년에 발표된 엠마는 제인 오스틴의 네 번째 소설입니다. 제목인 엠마는 물론 주인공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작가는 엠마를 좋아할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은근히 비호감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엠마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상평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에 대한 평가는 서로 엇갈릴 수 있지만 당대 문인들 중에서는 이 소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연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엠마라는 이름의 여자입니다. 그녀에게는 나이틀리라는 나이 차이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부부가 됩니다. 엠마의 이웃에 해리엇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엠마는 그녀를 마치 친동생처럼 아끼죠. 엠마의 고향 친구인 제인이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엠마는 제인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나중에는 프랭크라는 남자가 말에 나타나 제인과의 관계 때문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엠마 우드하우스는 언니 이사벨라가 결혼하여 하트필드란 이름의 집을 떠난 이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정교사이자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테일러도 얼마 전에 웨스턴이란 이웃 남자와 결혼하여 떠났죠. 테일러의 남편이 된 웨스턴은 이번이 두 번째 결혼이었고 사별한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프랭크라는 장성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웨스턴의 전 처가인 처칠 집안에 입양되어 거기서 성장했고 아버지 웨스턴의 고향에는 자주 방문하지 않았죠. 엠마는 건강에 과도하게 예민한 아버지를 잘 모시며 예전에 이미 사망한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하트필드의 안주인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친한 이웃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사벨라의 남편인 존의 형, 나이틀리는 수시로 하트필드에 드나드는 친한 지인이었죠. 냉철한 성격의 나이틀리는 엠마보다 10살 이상 연상이었지만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고 엠마는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엠마는 이웃집에 거하고 있는 부모를 알 수 없는 해리엇이라는 자기 또래의 여자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죠. 해리엇은 사생아였기 때문에 사실 엠마 등 지역의 귀족들과 어울리기 부적합했지만 엠마는 그녀에게 호의를 가지고 동생처럼 대합니다. 마침 근처에 마틴이란 농장주가 해리엇에게 호감을 표시하지만 엠마는 해리엇이 더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게 만들죠. 그 대신 그녀가 해리엇의 짝으로 점찍은 사람은 엘튼이라는 교구 목사였고 엘튼이 해리엇에게 보이는 호의가 호감의 표현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엠마는 해리엇에게 엘튼이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부추겨 해리엇이 엘튼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만들고는 흡족해하죠. 하지만 나이틀리는 엠마의 이런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녀가 과한 간섭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 행동은 해리엇을 아끼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엘튼은 엠마에게 구원이라는 의미의 수수께끼를 담은 쪽지를 보내는데 그녀는 그것이 해리엇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엠마에게 보내는 것이었고 나중에서야 엘튼의 진심을 알게 된 엠마는 무척 당혹스러워하면서 그의 마음을 거절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엠마는 엘튼과 해리엇 모두에게 상처를 준 셈이 됩니다. 착한 해리엇은 엠마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고 얼마 후에 제인 페어팩스가 오랜만에 고향 마을에 방문합니다. 제인은 엠마와 동갑이었지만 웬일인지 그들은 친해지지 못했고 엠마는 제인의 뛰어난 외모와 피아노 실력에 감탄하면서도 호감을 가지지 못합니다. 한편 엠마에게 차이고 다른 도시로 떠났던 엘튼이 단 3주 만에 호킨스란 여자와 약혼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엠마는 해리엇이 마음을 다잡도록 돕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엘튼 부부가 다시 마을로 돌아옵니다. 호킨스, 즉 엘튼 부인은 수다스러운 데다가 허세 가득한 사람이었고 엠마는 대번에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리고 드디어 웨스턴 부부의 아들인 프랭크 처칠이 방문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활기가 돕니다. 엠마는 잘생기고 활달한 프랭크에게 호감을 갖지만 나이틀리는 그가 다소 경박한 언행을 보인다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엠마는 프랭크와 함께 제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며 가까워지고 프랭크도 엠마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둘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죠. 한편 오지랖이 넓은 엘튼 부인은 제인에게 좋은 가정교사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과도한 관심을 보여 제인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도회가 열리고 사람들은 쌍쌍이 춤을 추는데
엘튼이 해리엇과의 춤을 거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해리엇으로서는 큰 모욕이 되는 행동이었는데 나이틀리가 나서서 해리엇에게 춤을 청함으로써 엠마 등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죠. 그 무렵 엠마는 프랭크에 대한 호감을 접고 그를 해리엇과 이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얼마 후 프랭크의 외숙모이자 양모인 처칠 부인의 부고가 전해지고 프랭크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급히 마을을 떠나죠. 그리고 나서 마을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지는데 사실 프랭크는 제인과 이전부터 아는 사이인데다가 알고 보니 비밀 약혼까지 한 사이였다는 것이었죠. 엠마는 프랭크에게 약혼녀가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은근히 호감을 비친 것이 불쾌하고 둘 사이도 모른 채 제인에 대한 험담을 했던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녀는 해리엇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해리엇이 나이틀리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엠마는 자신 역시 나이틀리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해리엇이 주제넘게 그를 마음에 두게 한 것에 자기 책임이 있다며 후회합니다. 그는 얼마나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모른 채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관여하려 했는지 부끄러워하고 나이틀리와 만나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하죠. 해리엇은 마을을 떠나 얼마 후에 예전에 그녀에게 호감을 표시했던 마틴과 다시 만나 결혼하기로 하고 엠마는 그간 껄끄러운 관계였던 제인과 관계를 개선합니다. 결국 엠마는 나이틀리와 제인은 프랭크와 결혼하게 되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엠마의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인 제인 오스틴은 스스로 이 소설의 주인공인 엠마는 작가인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주인공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작품을 읽어보면 작가의 다른 작품의 주인공들처럼 매력적인 느낌을 주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독자들이 엠마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점은 타인의 연애사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간섭입니다. 이런 모습은 특히 그녀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해리엇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물론 다른 사람의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인지상정일 수도 있지만 엠마는 분명히 과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그녀는 당사자들의 생각이나 감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짝을 짓고 어떻게든 이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섭이 지나치고 정작 당사자들의 생각에는 신경을 덜 쓰다 보니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죠.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야 엠마는 자신의 실수와 지나친 오지랖을 깨닫고 이를 후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저히 봐줄 수 없는 허영심으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알고 있다고 믿었었다. 용서할 수 없는 교만으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해 주겠다고 나섰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제 넘은 행동이 결국 허영심이었고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정작 엠마는 자신에게 나이틀리가 중요한 사람이고 자신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타인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일수록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엠마는 그런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엠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변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같은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오만과 편견에 대해서 기승전 결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19세기 초 당시 영국 여성들의 삶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이 작품에 나오는 엠마의 행동은 어찌 보면 과도한 오지랖을 부리는 전형적인 비호감의 행동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만과 편견의 결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사회상을 생각해보면 제인 오스틴은 엠마에게 나름의 역할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역할이란 당시 여성들에게 씌워진 사회적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주체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대부분의 사회에서 그랬겠지만 여성들에게는 직접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나 매우 적었고 영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청혼을 받은 여자들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의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신뢰인 것처럼 봤던 것 같죠. 여자가 청혼을 거절하는 것은 남자들에게는 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남자들은 언제나 여자들이 청혼을 받기만 하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남자는 나비, 여자는 꽃이라는 비유처럼 여성은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선택받는 존재라는 인식에 대해서 작가는 엠마를 통해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해리엇에게 마틴의 청혼을 거절하게 하고 엘튼에게 호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여성에게도 배우자를 선택할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죠. 이런 행동은 분명 당시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인 모습일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하게까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 제인 오스틴이 엠마에게 부여한 분명한 역할을 생각하면
그녀를 단순히 이해 안 되는 비호감 캐릭터로 낙인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인간관계에서의 진실과 진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주로 잔잔하게 흘러가는 이 소설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은 프랭크 처칠과 제인 페어팩스가 알고 보니 약혼한 사이였음이 밝혀졌을 때라고 할 수 있죠. 너무나 잘생긴 프랭크의 등장은 지역 사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고 주인공 엠마에게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나중에는 그를 해리엇과 어떻게든 연결해주려는 생각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프랭크가 등장한 초반에는 엠마도 그에게 매력을 느끼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프랭크 자신이 상당한 미남인데다가 엠마에게 은근히 대하며 호감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엇과 연결해주기 위해 그를 거절하겠다고까지 결심한 엠마에게 있어서 그의 비밀 약혼 소식은 놀라운 충격이었죠. 그와 나눈 수많은 이야기들, 특히 그의 비밀 약혼 여인 제인에 대한 뒷담화까지 떠오르며 엠마는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녀로서는 진실을 감춘 프랭크의 과거 언행이 불쾌할 수밖에 없었고 비슷한 이유로 프랭크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땅에 떨어집니다. 이런 프랭크를 보면서 애초에 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나이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엠마,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더욱더 확인하게 되지 않소? 물론 여기서 잘 구분해야 할 점은 의도적으로 속인 것과 어쩔 수 없이 알리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비밀을 어쩔 수 없이 알리지 못하거나 불필요해서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상황까지 모두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프랭크는 의도적으로 엠마 등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나이틀리가 말한 것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진실과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엠마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